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이제 반일 죽창 반일 세뇌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지난 9월 18일 날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 광동 선전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중국의 그 44살 먹은 아재한테 칼에 찔려 가지고 그 다음 날 숨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중국과 그 일본 사이에 정말 징글징글한 그 구역질 나는 관계가 좀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한미일 삼국 체제의 주춧돌이에요. 그리고 한미동맹의 주춧돌이고 이런 생각이 정말 그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전략을 좀 더 다듬어 봐야 됩니다. 18일 날 피습을 당했고 19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MBC 제목 보는 거 보세요. 반일 감정 부글부글 중 만주 사변 날 일 초등학생을 그 제목에 그냥 고소해 죽겠다 뭐 이게 그냥 막 묻어나잖아요. 나 이 기자님 저기 자제분이 10살 이런 자제분이 없길 바라고 그런 자제분이 이런 황당한 일을 안 당하게 바랍니다. 이건 그냥 인류적 차원에서 기사 제목이 당연히 반일 감정 부글부글 중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그 죽창반일 세뇌에 의해서 중국 인민이 중국 주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가 됐는가 그걸 개탄하는 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삔이 그냥 넋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굉장히 이제 병들어 있는 거죠.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MBC나 이런 거 언론들을 보면. 그런데 이 중국이 이제 세뇌 심리작 전을 엄청나게 했죠. 자기들 그 국민들한테.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죽이려고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은 앞잡이다. 유럽도 한통속이다. 이 모든 어려움은 외부 세계 탓이다. 이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한테 세뇌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침몰, 침체가 심화될수록 이렇게 어리석게 세뇌된 민초의 폐악질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이걸 중국 특색 폐악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마와 함께 가는 아무리 그 배회주의, 제노포비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화 배회주의. 이게 아무리 심해도 성인이 아니라 엄마랑 함께 가는 10살짜리 요만한 애를 칼로 찔러서 죽인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1989년에서 1901년 사이에 있었던 그 의화단의 난을 고스란히 생각나게 합니다. 이 의화단의 난 이 끔찍한 이 장면들이 좀 있는데요. 왼쪽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묘사 그림이에요. 이 서민층 기독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많이 죽였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이 서민 기독인을 잡아다가 너 십자가 그렇게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눕혀놓고 말뚝으로 양손을 박은 다음에 그다음엔 이제 이 배에다가는 십자가 모양의 그 말하자면 그 기둥을 박아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그 걔들 그때 무장 한 그거 이제 찍은 거고요. 뭐 이런 무참한 거 많습니다. 네. 이렇게 뭐 완전히 완전 깡패들이죠. 이게 이제 그 조정에서 뒤에서 그 서태울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거는 사람 목이 이렇게 잘려서 돌아다니는 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겁니다. 이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다 목이 댕강댕강 잘려서 돌아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형수들을 이런 식으로 울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가 난 진압했을 때, 의화단에 난 진압했을 때 사용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역사 해석에선 의화단에 난은 굉장히 그 숭고한 민족적 저항운동으로 그렇게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일 추접한 건 뭐냐면은 서민층 예수교 그러니까 기독인들을 많이 죽였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 많이 죽였고 선교사 부인 많이 죽였고 선교사의 어린아이들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티벳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게 없어요. 그 동정심이 없어요. 비교적. 왜 그러냐? 그 티벳의 그 신정일치 체제, 티벳 불교라는 이상한 방식의 신정일치거든요. 굉장히 억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화단에 난 때 그 뭐 노란 모자인가 빨간 모자인가 이렇게 뒤집어 쓴 사람들이 그 티벳 불교가 이제 운남이나 사천에서 굉장히 위세를 떨쳤었거든요. 그 노란 모자 빨간 모자 뒤집어 쓴 승려들이 나서 가지고 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티벳승들이 나서서. 우리랑은 전혀 컨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자들이 지배하던 체제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지막지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반일 죽창 세뇌는 언제 굉장히 격화됐냐면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그러니까 2023년 8월 그게 24일부터 시작됐죠. 그때부터 격화됐습니다. 그걸 꼬투리 잡아서 죽창 반일을 본격화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사고막 직후에는 후진타오 뭐 이런 사람들 그 진영의 핵심들이 원자바원가 누군가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후쿠시마에 가서 같이 음식 사 먹고 돌아다녔어요. 여기 뭐 별일 없다. 잘 처리하셔라 이러고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국이 일본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고 각오를 한 게 캠프 데이비드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8월 18일이죠, 저게. 근데 방류 시작이 8월 24일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엄청난 그 반일 캠페인을 본격화했는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중국 민중 예술가의 그러니까 우회칠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까마귀 오자에다가 그 더할 합자 그리고 기린 그래서 우회칠린이라는 사람인데 꽤 유명한 그 중화 민족주의 민중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덴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황이라고도 하고 일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죠. 덴노가 이제 해골 좀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원자폭탄을 2발을 맞았죠. 그 해골 좀비가 원자폭탄을 2발을 맞았습니다. 여기 한 발 맞았고 머리 뒤통수에 한 발 맞았고 등짝에 한 발 맞았고 그리고 배는 립본도가 관통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튀어나온 그런 그 해골 좀비인데 이게 덴노라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이게 그 덴노만 뒤집어 쓰는 일종의 관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덴노거든요. 예, 그 덴노가 뒤집어 쓴 관이에요. 이 길쭉하게. 이건 다른 사람은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국 같으면 거의 뭐 오르가슴 느낄 것 같은데 이런 그림 봤을 때 그야말로 죽창반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반일 감정을 이게 부추겼다고요. 이런 그 공산당의 앞잡이들이 이런 그림을 해서 나는 조국 씨는 중국에 이민 가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 여기 있다가 괜히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불상사단이 그렇게 겪지 마시고 조국 의원께서는 빨리 중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회칠린이 또한 또 다른 명화 걸작이 있죠. 오염돼서 다 그 죽음으로 변한 바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참 길 잃은 어린이가 그 물고기 아마 이제 죽은 그 고래나 무슨 뭐 돌고래 등에 타 있고 바위 위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킹콩 한 마리가 외롭게 앉아 있고 킹콩인지 뭐 침팬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림들 그려가지고 대중을 선동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에서 그 뭐 일본제에서 묻어온 방사능 어떠냐 그래서 다 그 방사능 측정기 다 사가지고 돌렸는데 일본 해산물에서는 안 나오고 뭐 신축 자기들이 지은 건물에서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난리 한번 났었죠. 예, 작년 여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는 그냥 그나마 그래도 한중 의원 회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일중 우호 의원 연맹입니다. 정식 명칭이. 유니언이에요. 일중우호 의원 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달쯤 됐죠. 8월 27일 날 일본 측 대표단이 방중했습니다. 위원장의 도시히로 니카이 자민당 의원이죠. 여기 이제 왼쪽의 인물입니다. 사진 왼쪽의 인물이 방중을 해서 그 중국 공산당 그 중앙위 국제부 그걸 IDCPC라 그러는데 거기 부장 류지안 차오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에 아직 이제 이 아까 말한 이제 그 광저우 선전에서 그 10살짜리 어린이 무참하게 피살당하게 한 20일 전이죠. 예.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이미 2달 전에 있었거든요. 8월 27일 기준 2달. 지금 기준 한 석 달 전쯤에 수저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항주 소주 할 때 소주 항주 할 때 수저우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본 어린이와 어머니를
습격을 했었죠. 그러면 한중 우호 의원 연맹에서 일본 측이 대표단이 방중을 했으면 당연히 이 이야기를 꺼냈어야 되잖아요. 그때 안 꺼내요. 이게 참 일본의 그 자민당의 빌어먹을 놈의 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근성, 아주 타락한 근성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던 말던 뭐 대립을 하던 말던 일본은 한 발 뒤에 물러서 있으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6.25 때 돈 벌듯이 또 베트남 전쟁에 돈 벌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그 근성이 있어요. 일본 자민당에. 오히려요. 북한이나 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일본 공산당이었습니다. 소련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그래서 이 자민당의 친북한, 친중공 정책의 구역질 남는 거는 우리가 25년 동안 지속됐던 제1교포 북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청년 방치, 그 조청년에 의해서 74년도에 우리 저기 그 유경수 여사가 피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 방치하죠. 원자탄 터질 때까지, 원폭 실험 있을 때까지. 이런 것이 이게 자민당 근성이에요. 빌어먹을 놈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똑같죠. 그 근성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7일 날 일중 우호 의원 연맹의 대표단이 중국에 방문해서도 2달 전에 일본 국민이 수조우에서 그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일본 국민과 어린이가 피습을 당했음에도 그때는 안 죽었어요. 그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짚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에 이게 연장선에 있는 거라서, 그 광저우 사건이 그 6월 24일 날 벌어졌고요. 벌어진 장소는 수저우고요. 일본인 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아동과 어머니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를 말리던 중국인 스쿨버스 기사가 피살당했습니다. 여성이었을 거예요. 숨진 분이. 중국이 어느 정도 뻔뻔하냐면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곧바로 그 6월 28일, 그러니까 나흘 후에 환구시보 영문판 사설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저우 공격 사건에 관한 중국 사회의 가치 지향은 명확하다. 어떤 사회든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안전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이라도 악의적 공격을 100% 막아내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범죄적 행위를 규탄해야 할 뿐 아니라 보통의 중국 시민이 범죄 행위에 대해 보여준 정의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수저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달 11일에 있었던 먼저 선행했던 길림성 미국인에 대한 공격 역시 고립된 사건에 불과하며 중국 인민은 용감하게 대처했다. 수저우 테러나 진린 테러는 전부 고립된 사건이고 이건 중국 공산당의 반일 캠페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반일 세뇌 캠페인과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중국 보통 사람들은 참으로 정의롭고 용감하게 대처했다. 이게 중국 공식 입장이에요. 환구시보를 통해서 나타난 고립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일본 의원들이 방중을 했을 때 문제를 제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번져가죠. 번져가서 결국은 요번에 이제 그 9월 18일 날 10살짜리가, 그것도 참 애매한 게 일본 남성과 중국계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일본남 중국역 사이에 태어난 10살짜리 아이가 죽고 나서야 중국 공산당이 부랴부랴 뒤로 물러서요. 그러니까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 이렇습니다. 9월 18일 날 피습됐고 9월 19일 날 사망합니다. 그리고 20일 날 중국이 부랴부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요. 뭐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샘플 좀 받아서 독립적으로 검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얘들 그러니까 이런 구역질 나는 딜을 치는 애들이에요. 중국과 일본이. 중국은 이렇게 구역질 나는 수순을 밟고 아이 죽고 국제적으로 몰리니까 이렇게 비는 거지. 우리 이제 반일 캠페인 그거 모티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처리수 방류인데 후쿠시마 우리 그 시비 안 걸게 하고 뒤로 아동 죽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양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이제 또 반발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핑크와 중화주의자들이. 아니 우리 중국 인민 14억 명이 일본 10살짜리 어린애 한 명만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두 개를 같은 저울에 올리고 그 어린애 한 명 죽었다고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지구의 안정과 태평양의 청정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눈 부릅뜨고 반일을 해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방 뺀단 말입니까? 이러고서 반발이 일어나 밑에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야, 서울대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김현철 교수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김영철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미국은 미중 대립을 부추기고 자신은 뒤로 빠져 있는 전략을 사용 중이다. 즉 일본이 옛날부터 굿떡인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인데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닉슨 만나자마자 바로 다나카 나라 들어가서 중국과 외교 맺잖아요. 월남전 패망이 확실해지니까 아직 그 통일된 월남 정부가 쓴 적도 없는데 월맹과 국교 정상화예요. 75년도 늦은 봄쯤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그 빌어먹을 놈의 이 물질주의, 빌어먹을 놈의 굿떡주의가 아주 몸에 배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현철 교수의 관점이 맞다고도 생각이 돼요. 미중 대립 부추기고 오커스 폼 딱 잡고 오커스 꽝이죠.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커스에 무슨 오커스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해봐. 중국 해보려면 당연히 한국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래 그 오커스 이런 거 가지고 폼이나 잡고 사실은 내심은 굿떡이고 지금에 와서야 원거리 타격, 원점 타격 능력 갖추겠다고 부랴부랴 지금 토마호크 사들이고 12식 타입 12 자체 일제 그 미사일 사거리 늘린다 그러고 지금 뭐 좀 왔다 갔다 하지. 아니요. 그게 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꿈쩍 안 했었죠.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김현철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현철 주장을 더 함의를 해서 더 이제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되죠. 김현철 이 양반이 이런 그 냄새도 좀 풍겨. 이런 함의 냄새도. 이건 결국 뭐냐면 윤석열은 일본 장단에 맞춰 미중 대립 최전선으로 한국을 끌고 들어가는 철딱선이 없는 놈이다. 뭐 이런 식이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세련된 좌빨들의 마지막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 일본은 한국과 미국에 의해 특히 한국 윤석열 정부가 퉁을 치는 바람에 또 중국 북한 도발에 의해 미중 대립 최전선으로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자기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뭐 어떡할 거야? 중국 정찰기가 8월 달에 일본 영공을 침범했잖아요. 일본 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일본이 타이완을 상실하든지 남중국해를 상실하면 나라 문에 간판을 내려야 돼요. 일본은.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나 한국이 퉁을 쳐, 그 과거사 퉁쳐주는 바람에 퉁을 치거나 뭐 미중 그 최전선에 끌려 나와서 한중일 삼국 체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본은. 그 진실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대립, 차이나 디리스킹, 신냉전이 어떤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당장 경제가 별로 좋을 일이 없죠. 중국이 저렇게 침체에 들어가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좋을 일이 없어요. 한국이 오히려 굉장히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9월 달 수출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1일에서부터 10일, 1일에서부터 20일 사이는 적자 폭이 3, 40억 달러까지도 막 올라가다가 그게 하순에 뒤집어져 가지고 하순에 그냥 수출이 확 몰려 가지고 그게 그 월 전체로 보면 흑자가 엄청나는 그런 패턴인데 9월 달에는 어떻게 1일에서 10일 초순 또 1일에서 20일까지도 계속 흑자다. 1일에서 10일이 흑자가 한 2억 달러 났죠. 그다음에 11일에서 20일이 흑자가 한 7, 8억 달러 났어요. 그래가지고 합계 흑자가 한 8, 9억 달러 돼요. 지금 20일까지가.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게 9월만 이런 건지 앞으로도 한 4, 5개월, 6개월 이러면 이거 대박 나는 케이스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9월 달에 이제 무역 흑자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 나왔다 지금. 근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9월 1일, 10일 곧 이 사이에 수출이 1% 줄어서 이거는 뭐 불황형 흑자다. 아니, 11일에서 20일 사이에 휴일이 닷새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나 이자들 진짜 뭐라 그럴까? 이거 뭐 휴일이 닷새도 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닷새 휴일이 닷새. 잠깐만요. 휴일이 보세요. 추석이 일단 3일이잖아.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그렇죠. 추석이 3일이고 토일이 있잖아. 네, 토일 맞네. 토일 월화수 닷새였네. 그래서 이 겉으로는 작년 대비 1% 줄었는데 일평균 조빌 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18% 늘었어요. 이거는 1일에서 10일 사이도 그렇습니다. 1에서 10일도 보면 16.4%가 늘었어요. 조빌 기준 일평균 수출액이.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조빌 기준 일평균 수출액이 거의 18, 뭐 이제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16, 17, 18%씩 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출의 증가폭이나 기타 등등이 완전히 저걸 넘어선 거예요. 이제 그 코로나 후에 우리가 2022년 한 9월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직후까지. 그때를 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세가 훨씬 넘어섰어요, 벌써. 이제 조금 숨 좀 돌리게 돼요. 이제 조금 몇 달만 지나면은 숨 좀 돌리실 거예요. 이게 계속 갈 수 있다면. 그런데 지금 차이나 디리스킹과 신냉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선방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유럽, 독일, 영국, 일본 다 중국은 그냥 박살났고 그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냐면 미중 대립과 차이나 리스킹 신냉전은 한국의 비즈니스예요. 미국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핵심 서방국이니까. 지금 신냉전은 서방과 중국 사이의 싸움이거든요. 이젠 이미.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뭐 그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지정학적으로도 엄청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북한 자유화 찬스가 올 거예요. 근데 뭐 김현철은 사돈남마라지. 그건 신냉전, 미중 대립 이건 나쁜 거고 그건 일본에 의한 음모고 일본 음모에 미국이 말려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철은 그걸 명시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윤석열이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 일본 음모의 맨 앞장선 자리로 한국을 다 끌고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데 참 안타깝죠. 예, 김현철 씨 서울대 교수라는 명함이 안타깝습니다. 인생을 좀 다시 되도록이시고 머리를 좀 정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경멸의 대상이 되잖아, 김 교수. 교수라 쓰고 경멸해야 마땅한 자. 머리가 쓰레기로 가득 찬 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예, 안 좋죠. 예. 좀 존경받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오죠. 중국이 지금 뭐 아동이 한 명이 죽어서 저렇게 물러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정말 죽을 자리에 갔어요. 지금 경제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한국도 그래도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한국에 꼬라박힌다고 해갖고 세계 경제에 주름이 안 져요. 근데 중국은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 그러니까 글로벌 그 금융위기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기관차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식어가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침체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 중국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식었어. 그랬더니 외부도 식어. 근데 나는 외부랑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외부가 식으니까 나는 더 식어.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사정과 글로벌 경제 사정에 빙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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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증폭되는 데 들어간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리고 앞으로는요.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더라도 중국은 아니 너희는 저기 제너럴 머천다이즈 자포 하나 좀 잘 만들어서 수출해 그러고 완전히 왕따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더라도 그 회복 추세와 중국의 경기가 동기화가 좀 덜 될 거예요. 옛날과 달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아직 지금은 어떤 걸로 가고 있는 거냐면 중국이 깔아앉아 가니까 글로벌 경제가 깔아앉고 글로벌 경제가 식어가니까 중국은 더 깔아앉고 삥뽕 삥뽕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겁이 나니까 그 어린아이 숨지자 하루 만에 우리 후쿠시마 안 할게요. 그거 시비 안 겁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비열한 깡패들이죠 완전히. 그럼 국민은 왜 이렇게 세뇌를 했나?